특수전환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영화 제로 다크 서티를 보면 완벽한 특수전환기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적지에 특수전 부대를 은밀하게 침투시키고 또 복귀시키는 운송수단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사실 이 영화에서는 특수전환기에 대해 우리가 살짝 오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1979년 이란에서는 팔라비 왕조를 뒤엎는 혁명이 일어나 미국과 갈등을 겪게 되는데, 이 와중에 수도 테헤란에서 반미 시위를 하던 과격파 시위대가 이 미 대사관을 점거한 후 70여 명의 직원들을 인질로 억류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태가 극단으로 치닫자 미국 정부는 결국 특수부대를 투입해 인질들을 구해올 작전을 구상합니다. 미 특수전의 첫 사례라 할 독수리 발톱 작전이었죠. 작전의 요지는 특수부대를 실은 헬기 8대가 테헤란으로 침투, 인질들을 구해오는 건데, 거리가 먼 만큼 중간에 사막 외딴 지점에 착륙해서 미리 들어와 대기하는 수송기로부터 중간 급유를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처음부터 난이도가 높았던 데다 너무 복잡하게 얽힌 작전 계획도 문제였고, 또 각기 다른 특수부대가 충분한 연습 없이 급히 결성되다 보니 매끄럽지 못한 진행이 나오는 등 여러 원인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작전 실패의 주범은 부적합한 헬기였습니다. 특수전에 최적화된 기종이 아닌 해군용 소해 헬기였고, 조종사들 역시 사막지역 비행교육 등을 제대로 못 받았죠. 전문성이 필요한 작전에 그냥 아무 트럭이나 수배한 셈입니다. 당시 공군에선 탐색 구조용 기체와 조종사 투입을 제안했지만 묵살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치밀한 준비는커녕 특수전의 개념과 특수전용 헬기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것이죠. 이런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1980년 생겨난 것이 특수전 비행대, 즉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와 통합지휘체계, 즉 합동특수작전사령부입니다. Alright, here goes the whisper mode. Whisper mode. That's a check. Ooh, Hey, that's smooth. forest lawn. 특수전 헬기라고 하면 우리 뭔가 이렇게 소음을 없애거나 또는 레이더에 안 잡히는 최첨단 스텔스 기능을 탑재하고 쥐도새도 모르게 적지에 침투하는 완벽한 헬기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은 영화에서나 가능한 판타지고요. 현실 속 특수전 헬기는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특수전 헬기의 운영 전술을 보면 간단합니다. 최대한 적의 눈을 피하게끔 어두운 밤에 먼 거리에서 적이 예상치 못할 루트와 강화 지역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을 대비해서 여분의 병력과 헬기도 함께 보내죠. 작전 수행 후에는 인원과 물자, 경우에 따라 기밀 보호를 위해 아군 장비 등을 싣고 신속하게 적지를 벗어납니다. 운영 전술에서 보듯 특수전 헬기라고 해서 우리 생각처럼 일반 헬기와 태생부터 다른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물론 특수전 헬기는 좀 더 은밀한 침투를 위해 열 영상 장비, 전자 광학 카메라 등의 야간 비행 능력, 지형 추적, 지형 회피 레이더, 도플러 항법 장치 등 저고도 비행 능력, 그리고 미사일 및 레이저 경보 장치, 지향성 적외선 교란 장치 등의 생존 능력이 보강되긴 합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에 맞게 개조된 기체는 항공기 명칭도 UH나 CH 같은 일반형 모델에서 MH, HH, SH 같은 명칭으로 바뀝니다. MH는 육군, 공군에서 특수전용 기체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해군, 해병에서는 다목적의 의미를 갖기도 하죠. HH는 공군의 탐색 구조용 기체를, SH는 해군의 대잠 작전용 기체를 의미하는데, 최근에는 작전 환경의 변화로 다형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각종 특수 장비를 통합하는 특수전 헬기지만 작전 수행 능력을 판가름하는 요소는 결국 항공기의 기본기인 항속거리, 속도, 그리고 수송력 이 세 가지가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종 사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볼까요? 특수전용 항공기의 장거리 비행 능력, 즉 항속거리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작전 목표물 근처에 헬기를 옮겨놓고 띄울 수는 없기 때문이죠. 때문에 헬기 자체 연료 탱크의 용량은 물론 장거리 작전을 위한 공중 급유는 필수입니다. 때문에 대개의 특수전형 항공기는 기체 앞부분에 길다란 급유봉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런 급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앞서 소개한 이란의 독수리 발톱 작전에서 있었는데요. 중간 급유 및 조율을 위해 사막 한가운데서 부대가 집결하다 민간인들에게 노출되고 또 마지막에는 항공기간 충돌 사고로 특수전팀은 시작도 못하고 작전을 완전히 말아먹었죠. 작전에서 항공기의 속도는 여러 면에서 중요합니다. 단순히 작전지로의 빠른 투입과 퇴출뿐 아니라 다른 작전 유닛과의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실례로 우리에게 론 서바이벌한 영화로도 잘 알려진 레드윙 작전에서 고립된 특수부대원을 구출하기 위해 긴급 출동한 특수전 헬기가 지상의 적 RPG에 격추돼 탑승한 지원 병력이 전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호위 임무를 맡은 공격 헬기 등이 서로 속도를 맞출 수 없어 함께 기동하지 못해 발생한 비극이었죠. 타이슨이 남긴 이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세상 만사 계획대로 되진 않죠. 특히 군 작전은 늘 돌발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데려와야 할 인질들을 태울 헬기가 피격되거나 또 고장 발생 시 작전 차질을 막으려면 여분의 헬기 또는 계획 이상의 적재 능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피격된 기체나 장비 등을 적지에 그대로 두고 올 수 없어 싣고 와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요소 중 하나로 대기 상태, 즉 비행 환경 문제도 있습니다. 항공기, 특히 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악 지역이나 고고도에선 헬기 엔진 출력이 급격히 저하돼서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영화 트리플 프론티어에서 이런 장면이 잘 묘사되는데요. 마야광의 금고를 털어 가득 싣고 도망가던 주인공들의 헬기가 높은 산악지대에서 출력이 딸려 봉우리를 넘지 못하자 눈물을 머금고 싣고 있던 돈뭉치와 귀중품들을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보다 험한 작전 환경에 투입되는 시콜스키사의 CH-53 계열의 경우 엔진이 하나 더 추가돼 3개가 장착되죠. 최근에는 전통적 개념의 헬기에서 발전한 틸트 로터 방식의 항공기도 등장하고 있는데요. 미 해병에서 이미 사용 중인 V-22 오스프리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초수평선 작전 개념의 차세대 항공기 벨로도 있죠. 이런 신기종이 현대 특수전에 좀 더 적합해 보이는데도 채택되지 않는 이유는 의외로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틸트 로터기의 경우 두 번째 요소인 속도는 월등하지만 다른 기능, 예를 들어 적재력이나 또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의 변환 과정의 안정성과 속도 등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직은 전통적인 헬기가 좀 더 선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 특수전 헬기는 시콜스키사의 블랙호크 계열입니다. 베스트셀러 UH-60을 기반으로 한 MH-60M의 경우 디지털 제어 엔진과 통합 항전 시스템을 갖췄고 또 보조 연료 탱크 및 공중급유 프로브를 외부에 장착했습니다. 미 공군의 전투 탐색 구조 헬기인 HH-60도 있죠. 이 기체는 적대적 환경에서 전천으로 인명구조, 나사의 우주비행 훈련 지원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테일 로터 없이 2개의 메인 로터만으로 비행하는 보잉의 MH-47 역시 통합 항전 시스템과 대형 보조 연료 탱크 등을 갖추고 주로 장거리 침투 퇴출과 물자 보급 등을 맡습니다. 한편 미 공군은 과거 시콜스키의 CH-53 기반의 장거리 특수작전 헬기인 페이브로우를 운영했었죠. 2008년 퇴역 이후 후속 장거리 대형 헬기 도입을 추진했으나 결국 HH-60 계열로 마무리돼 아쉬움을 남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CH-53 계열 중 최신인 CH-53K가 미 해병대에서 특수작전용으로 도입됐으며 뒤를 이어 지난 50년간 CH-53D를 운용해온 이스라엘 공군에서도 차기 다목적 특수작전용 헬기로 CH-53K를 채택해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리틀버드라는 애칭으로도 잘 알려진 보잉의 MH-6는 짧은 작전 반경 내에서 쓰이는 강습 헬기입니다. 그 밖에 AS-532 쿠거 기반의 에어버스 H225M,
또 AW101 기반의 레오나르도 HH101A 등이 있습니다. 2011년 5월 2일 파키스탄의 아보타바드의 한 주택가. 미 특수부대는 한밤중 헬기를 타고 한 주택을 급습해 이곳에 숨어 지내오던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넵튠 스피어 작전입니다. MH-60과 CH-47 각 2대씩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작전은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MH-60 한 대가 집 마당에 추락하는 돌발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작전에 투입된 블랙호크가 특별히 개조된 스텔스호크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기밀 유지를 위해 미군은 추락한 기체를 폭파하고 철수했는데 이 헬기 잔해의 모양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비대로 따라간 CH-47도 스텔스화된 기체라는 썰이 있는데요. 정황상 가능성은 꽤 있지만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 작전은 과감하게 타깃으로 직접 날아가 성공한 드문 사례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 중에는 비록 극비 침투 작전이었지만 작전지가 파키스탄 영토로 엄밀히는 적 영토가 아니었던 점, 그리고 앞서 말했듯 정말 특별히 개조된 스텔스 헬기를 투입했던 점이 주요 요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신 특수전 헬기는 작전 시 다른 정보 자산과 링크되어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조종 계통이 완전한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 조종사가 기체 수평을 잡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환경에서도 스스로 호버링을 유지하는 등 생존성도 향상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 특수전 헬기가 현실화되는 것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아니 어쩌면 공개되지만 않았을 뿐 이미 활동 중일지도 모를 일이죠.